안녕하세요. 오로라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재회 리딩을 준비했어요. 단절되기는 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리딩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을 위해서 상대방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요. 이후에 상대방의 속마음과 재회 시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2번, 3번, 1번, 4번입니다. 재회 시점은 누군가가 꼭 행동을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마저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상황일 수 있어요. 간절한 만큼 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주제는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재회 리딩을 준비했어요. 단절되긴 했어도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아있는 상대방이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여러분의 상황, 속마음, 재회 시점까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이 뽑아주신 카드는 중독 카드예요. 이 카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의미여서 좀 리딩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분의 관계는 제3자가 엮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카드가 제3자가 엮여있는 그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3자가 엮여있는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그 강도가 엄청났다라는 거거든요. 다 하나하나씩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이 카드는 무조건 제3자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고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분의 입장이라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 누군가가 제3자를 만났다라는 입장에서 리딩을 진행을 할게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힘든 입장에서 있는 부분들로 리딩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비밀 관계도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비밀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카드를 좀 볼까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나 상황에 대한 카드들을 먼저 좀 볼게요. 두 분은 서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네요. 여러분에게 상대방은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에서나 좀 돋보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외향적이었을 수도 있고 내향적이지만 돋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서 항상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좀 솔직하지 못했던 면이 보여져요. 서로가 마찰이 생기더라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 분이 계셨을 수 있고요. 두 분이 모두 다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회피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을 텐데, 대화를 나누더라도 진실된 이유나 감정,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말을 하지 못한 거죠. 답답했을 거예요, 많이. 여러분 입장에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지치거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들었거나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분이 분명 두 분의 관계 중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피를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게 됐을 텐데, 그게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어딘가에 몰두를 하게 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착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서. 몇 분들은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받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게 마음의 고통과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감정 기복도 너무 심했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을 텐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은 괜찮아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어떤 마음이실지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셨을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아지셨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어디에 의지를 해도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거든요. 약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괜찮아질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만약 이게 반대의 상황이라면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서운한 게 좀 컸대요. 나 좀 봐줘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원했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스스로는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들이나 포인트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몰랐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티를 많이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자기 방어가 생기게 되고 점점 보상 심리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회피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라는 게 되거든요. 물론 제3자를 만나게 된 건 정말 잘못한 거지만 이 제3자를 만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 상대방이 제3자를 만났다면 상대방이 제3자를 만나게 만든 그러한 원인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라고 상대방은 느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는데 두 분은 서로의 모습이나 혹은 한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솔직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입장이 물론 있었을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만나면서 다 솔직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서로가 감정을 나눔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으로 아직까지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이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인들로 인해서 서로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기도 해요.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모르게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고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요. 유연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힘든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건데 상대방의 근황 자체가 궁금해서 듣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사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인데 잘 지내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죠.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별 기복 없이 지내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이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상대방은 바람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었어요. 이게 도파민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거짓말이 일상이었고 숨기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회피했을 거고요. 상대방은 애써 들키지 않으려고 부정하고 회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관계이기 때문에 계기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잘 끊어내신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관계가 비밀 관계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분명 여러분에게는 헤어질 거다, 정리하고 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도파민을 원한 관계였던 것 뿐이었고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멀어지게 된 계기가 만나고 있었던 원래의 다른 사람, 와이프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그 원래 만나고 있었던 사람에게 들켰을 때 여러분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원래 만나고 있었던 사람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분명 처음에는 진심은 있었고 감정에 대해서도 뜨거웠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는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한 관계였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감정에 대한 깊이는 그리고 진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좀 볼까요?
이 사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여러분한테 연락해서 만나고 싶어 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바람기가 있었다면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이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서로가 만나기가 정말 껄끄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다시는 보고 싶어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걸 너무 원하고 있어요. 그 서로가 매력적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생각나고 불타오르던 그 감정들과 상황들이 계속 떠오르는 건데, 이게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속궁합과 큰 연관이 있어 보여요. 본인이 생각해도 육체적인 부분으로 원하고 있어서 자꾸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정말 미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마법사 카드가 이렇게 연속으로 같은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대방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죄책감보다는 연락을 할까 말까에 대한 혼동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 마법사 카드가 두 장이 같은 자리에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포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말빨이 좋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바람기가 있다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왜 혼란스러워하지? 하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혼동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고 나르시시스트고 바람기가 많다 하면 굳이 혼란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연락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하는 게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서 그 속마음에 대한 추가 카드를 좀 뽑아 볼게요.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뽑아 보겠습니다. 와, 또 마법사 카드가 나오네.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었나 봐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해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특히나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 엮여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사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뭐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뭐든지 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자기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받았었던 것들을 지금은 온전히 누군가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여러분에게 받았던 것만큼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받았던 것들을 다시 받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좀 많이 풍족하고 풍요로웠을 거예요. 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나 지금 만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계속 혼란스러움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염치라는 게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애써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요. 이 관계는 신뢰가 너무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달려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지금 반대라고 한다면 제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 큰 잘못을 하신 입장이 대부분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도 자기 나름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이나 말들을 생각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신뢰가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뭔가 마음이 지쳐있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미 두 분은 단절이 되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을 거예요. 서로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차단을 했거나 서로가 차단을 했거나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라고 하더라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달려가고는 싶지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와 그러면 그 재회 시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가 여러분의 재회 시점을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재회 카드는 4월 카드가 나왔네요. 너무 봄의 기운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따뜻해지는 마음인데, 타로는 6개월까지의 흐름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미 시점이 지나서 재회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좀 따뜻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따뜻해질 것 같아요. 상대방을 그동안 계속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조금 더 끊어내고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4월에 헤어졌다거나 혹은 4개월 전에 헤어진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재회에 대한 작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빠르면 18일 뒤, 늦어도 18주 뒤에 재회 가능성이 있어요. 18주면 한 3개월 정도거든요. 한 4개월에서 3개월 내에는 여러분에게 재회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시기가 됐음에도 재회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다가가거나 상대방이 다가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재회를 하지 않았다면 내년 4월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 되니까요. 재회를 저는 솔직히 바라기보다는, 제가 상대방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쓰시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재회에 대한 영상은 제가 그래도 월에 한두 번은 올리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가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재회를 바랬을 때에는 가능성은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가고 싶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상대방에게 갈 마음도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재회 시점은 누군가가 행동을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면 재회 영상 왜 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마저도 누군가한테는 좀 간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리딩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주제는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재회 리딩을 준비했어요. 단절되긴 했어도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아있는 상대방이 분명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여러분의 상황, 속마음, 재회 시점까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이 뽑아주신 카드는 불안 카드예요. 이 카드는 불안, 집착, 욕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게 되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건데, 추가 카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서로가 많이 좋아하고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꽤 오래 만난 관계거든요.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그리 가벼운 관계도 아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관계가 깊다 보니까 동거를 했다거나 부부관계셨던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장 중요했던 안정감이 깨지기 시작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두 분 중에 누군가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다가 생각이 오해를 낳고 다툼으로 번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가 좀 많이 지쳐갔었던 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서로가 가까워질 때에도 관계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확신이 부족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도 포함이 돼요. 만나는 게 맞을까?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감정을 숨기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을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오해들이 쌓여서 다툼이 잦았었던 관계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저는 이 관계에서 애정결핍이 좀 보여져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외로웠다거나 돌싱이었을 수 있고요. 부부관계였다면 한쪽이 혼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많았던 건데 한쪽이 혼자였던 시간이 많았건 아니면 혼자 두게 됐던 상황이었던지 간에 서로가 약간 사람의 온기가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좀 덜 바빠서 기다리는 쪽이 그러한 애정결핍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조금만 의심이 되거나 스스로가 서운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집착을 하게 되고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민한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상대방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겠지만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쓰럽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보여지거든요. 왜 이렇게 쓸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외롭다, 우울하다. 나는 함께 있음에도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다. 나 혼자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부터 시작해서 오래 가지 못하겠지? 곧 헤어지겠지? 이런 생각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기복도 감정기복이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지킬의 나이 같은 모습이랄까요?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돼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집착하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티가 나면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들로 좀 더 관심을 받고 싶고 여러분에게서 확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입장이었다면 상대방에게 확신을 가진 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났던 거죠. 사실 이게 한번 안아주기라도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서로가 예민하면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이 상황을 겪는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을 거고 감시당한다는 느낌도 받았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오래된 관계에서는 또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해요. 그쵸? 좋아서 계속 있다 보니까 오래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관계라는 게 스킨십이나 표현들이 오히려 좀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어색하다라고 해야 되나? 처음엔 분명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쵸? 그리고 저는 이 관계성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보면 진심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 본인 기준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억들이 왜곡됐을 수 있고 상황이나 분위기를 어느 순간부터는 다르게 기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가 힘든 거죠. 정말 진심으로 다가간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진심을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을 열면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도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고 싶어도 용기가 잘 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더 싸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더 싸울 기운도 없고 그럴 만한 감정이나 여력도 없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보여져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받아줄까? 또 다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상대방이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조금 참았으면 이 관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불안 카드는 이 관계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꽤 중요한데요. 이 상대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안과 상처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서로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죄책감이라든지 여러분의 탓이라든지 내가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 또한 많이 지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이라는 후회라던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좀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대방은 이 여러분과의 관계 이후에 여러분을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다 비운 상태네요.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았기도 했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데 꽤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만약에 헤어진 지 반년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래도 한 반년 정도까지는 미련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준다면 받아줄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만나기도 했고 그 함께한 시간들이 의미가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상대방의 기억에 그래도 헤어진 이후에 반년 정도까지는 여러분에 대한 기억 중에 좋았던 기억들도 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련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 만났다면 6년 정도 만나신 분들도 있었던 건데 그 시간 동안에 상처도 상처로 가득했고 다툼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다 힘들었던 건 아닌 거예요. 함께함에 있어서 즐겁기도 했고 든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사람인지라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묶여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는 나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하네요. 뭔가 이런 책임감이라든지 어떠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생각 없이 똥꼬발랄하게 나도 그렇게 좀 쓸 땐 쓰고 놀 땐 놀자 이렇게 살아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을 이제는 나도 가져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점차 비워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다 비워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새로운 사람이 생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부부관계셨다면 아이가 있었던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아니면 아이로 인한 가치관이 좀 달라서 헤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중에 아이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마음은 떠났지만 아이 때문에 간혹 봐야 해서 불편한 마음이 좀 있는 상대방이 있고요. 그 와중에는 아이 때문에라도 마음보다는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도 있어요. 다만 명확한 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움이나 애정을 기반으로 한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 다 비워낸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재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과의 재회를 원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제가 이런 결과를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좀 많이 어렵고 무겁네요. 제가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궁금해서라도 추가 카드를 더 뽑아보는데 지금의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많이 비워낸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속마음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카드들이 나올 거라 상대방의 속마음은 이 정도로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비워냈지만 이 재회 시점은 누군가가 꼭 행동을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와 재회 시점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과 재회 시점을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재회 시점은 2달 뒤로 나왔네요. 타로 카드는 6개월까지의 내용이 가장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회 시점으로 나온 이 2달 뒤라는 카드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라도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늦은 밤 시간이라는 데에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비워냈다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늦은 시간에 서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들 중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했을 때 서로가 재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카드는 2달 뒤에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과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상대방과 재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회에 대한 영상은 제가 그래도 월에 한두 번은 올리고 있으니까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회 시점은 누군가가 행동을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럴 거면 재회 영상을 왜 보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마저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상황도 함께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주제는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재회 리딩을 준비했어요. 단절되긴 했어도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아있는 상대방이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여러분과의 상황, 속마음, 재회 시점까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울증 카드를 뽑아주신 3번 분들, 이 카드 너무 명확한 카드죠? 이 관계에 대한 슬픔, 무기력, 어둠과 같은 그런 감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참 카드를 보자마자 어쩌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시기를 바라면서 관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울증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관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먼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많이 의지했던 관계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의지라는 건 무제한적인 의지나 한쪽이 모든 걸 다 해주고 희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해준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성적으로 좀 어른스럽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관계거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차이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은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분이라면 상대방은 사업가 아니면 기업의 큰 수장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의지가 많이 되는 관계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오히려 너무 답답해지기 시작한 순간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상대방을 조금 더 어른스럽게 보고 상대방을 믿게 되니까 그리고 신뢰를 가지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조금 더 의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잘 위해주고 다정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참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겪다 보니까 갈수록 너무 고집쟁이인 거예요.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킨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자신의 말이 다 맞다라고 하는 거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조금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의미가 있다라는 뜻으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은 상대방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주눅이 들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던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점점 생기는 분도 분명 계셨을 거고요. 이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분들은 스트레스도 그 이상으로 더 극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별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오히려 홀가분했을 수 있었을 텐데 상대방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아쉬운 거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사실은 여러분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잡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게 차마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리고 서로가 이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내세웠던 그 자신만의 주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고집이 셌었는데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주장을 꺾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자존심이 사실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보면 이게 소유욕은 크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많이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으로 표현을 하는 걸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지 싶은 거죠. 아무리 받아도 감정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게 사랑이 맞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상대방이 볼 때면 상대방은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곧 익숙해지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따라와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이런 모습보다는 생각보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사실 상대방은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관계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모두 포함이 돼요. 이전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을 만났다라거나 이런 자신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에 틀어짐이 있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살아온 과정에서 가정적인 부분에 이슈가 좀 있었던 사람이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안정감이 이 사람에게는 큰 행복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내 사람을 챙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고생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특히나 상대방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면이나 자신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자신의 명예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을 사는데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상대방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 더 크고 현실적이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관이 자꾸 충돌을 하니까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 가끔 보는데 이럴 거냐, 이런 거 하나 이해 못 해주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상황들을 표현을 하게 됐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럴수록 말이 없어지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은 점점 답답해지고 그게 점점 몸에서 드러났을 수 있어요. 병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 먼 곳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들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게 되고 의지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별을 선택을 했더라도 이렇게 혼자 남겨져 있는 모습이 살짝이라도 툭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아낼 것 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좀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데 정말 눈에 초점 없이 그렇게 버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연락을 하기에도 재회를 하기에도 왠지 모르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 보여요. 걱정하게 되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좀 보여져요. 이게 그 두려움이 뭘까? 걱정하는 게 뭘까? 재회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보면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길들여졌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다시 만나도 그 고집을 꺾을 자신이 없거나 안정감과 외로움을 맞바꾸고 견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상대방이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의 자유분방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습이 서로가 반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다라는 걸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단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이 우울해하고 어디에도 풀 곳이 없고 감정적이 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굉장히 커리어적인 부분에 더 집중돼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화가 나서 슬픈 것과 답답해서 슬픈 건 차이가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화가 나서 슬픈 건 지르기라도 하면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화라도 내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답답해서 슬픈 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납득하고 이해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답답해서 슬픈 건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답답함은 스스로가 느끼는 답답함이라서 상대방은 왜 답답해 하는지도 모를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아직까지도 좀 힘들다면 이 현실을 어렵더라도 받아들이시고 스스로를 조금 더 케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두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좀 볼까요? 여러분 딱 봐도 나오죠? 그쵸? 상대방이 지금 엄청 답답해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겠지만 소유욕이 엄청나다라고 했었잖아요. 매일매일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모든 것들이 막막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신에게는 현실이 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일상은 보내고 있어요. 헤어진 지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셨다거나 4월에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한 3번은 고민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가가던 포기하던 해야지 하는 모습인데 저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이렇게 기다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어요. 자기는 도저히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렵대요. 왜 이러죠? 왜 감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욕심도 없고 용기도 없을까요?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잘 챙기면서 말이죠.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원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사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연락이 있을 줄 알았대요. 연락이 없는 그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점점 답답함으로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은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한 달만 더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오면 포기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갈 마음이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자신의 기조를 내려놓으면 모든 게 편해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하네요. 상대방이 고집이 너무 세서.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리타분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너무 전통적인 모습,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물론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나눈 건 아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 있는 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절대 연락을 먼저 해서도 안 되고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후버링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궁금해져서 이 추가 카드를 통해서 그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뭔가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재회를 너무 바라고 싶기도 하고 그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자 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한 번쯤은 자신의 고집이나 그런 성격, 그 성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홧김에라도 연락을 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서요. 카드가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의지를 좀 많이 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의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고리타분한 부분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어르고 달래주고 자신이 잘 모르는 자신의 다른 모습도 찾아주게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난 거고요. 이런 참아오는 과정이나 그런 시간들이 상대방에게 점점 더 힘든 상황들로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강한데 상대방도 이제는 자기도 감정적으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생각나고 제어가 안 되는 성격들을 여러분이 잡아줬었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 힘든 상황들만 또 생겨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스스로 참기도 버거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겠지. 나에게도 현명한 조언을 줬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쪽이 좀 어른스럽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인성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분을 잘 챙겨주는 그런 어른스러운 면이나 그런 안정적인 면, 기복이 심하지 않은 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끌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정말 인성적으로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상생해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도움을 주는 관계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감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까지 모두 봤는데요. 재회 시점은 누군가가 꼭 행동을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와 그 재회 시점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여러분의 재회 시점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카드는 6월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우연히 만약에 여러분이 마주친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카드 자체에서 저는 길을 잃은 상황에서 빛이 좀 따스하게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중에 우울증을 겪고 있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더 힘든 분에게 그 빛이 6월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좀 보여져요. 여러분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무기력함, 마음을 닫아버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이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 느껴지는 빛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상대방도 꼭 있는 거예요. 꼭 가스라이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이게. 이 킹 펜타클의 고집은 꺾을 수 있는 고집이 아니에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노력해 보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따스하게 찾아오는 빛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번 분들 중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했을 때 서로가 재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6월에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 상대방과 재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재회를 위해 먼저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카드에서는 6월 20일이 그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재회에 대한 영상은 제가 그래도 월에 한두 번은 올리고 있으니까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회에 대한 시점은 누군가가 행동을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럴 거면 재회 영상을 왜 보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마저도 저는 누군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주제는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재회 리딩을 준비했어요. 단절되긴 했어도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아있는 상대방이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여러분과의 상황, 속마음, 재회 시점까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도망 카드를 뽑아주신 4번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다루고 싶지 않은, 열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입니다. 바로 회피인데요. 상대방이 잠수 이별을 했거나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만 하다가 헤어짐을 겪은 분들, 이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만 했을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타협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헤어짐을 선택하고 이유도 아무 대화도 원하지 않은 채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잠수 이별을 택한 그 당사자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감정적인 부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힘든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수 이별이나 회피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겉으로 드러난 이별의 사유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따로 있었던 거죠. 왜 회피를 했는지, 왜 여러분과의 대화를 거부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 진실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았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카드를 통해서 두 분의 관계성을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분의 관계성에서 바로 제 3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거짓말도 있어요. 이 상황을 보니까 분노 게이지가 좀 더 쌓이는데요. 약간 리딩을 할 때 필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회피나 잠수 이별도 모자라서 바람의 거짓말이라뇨, 여러분. 이게 또 그리고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다툼이 있었네요. 이 관계가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 상대방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떠한 약속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킨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경우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냄에 있어서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두 분의 관계는 서로가 이별을 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이었을 거예요. 서로가 다툼은 당연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해붓 커플이었던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거나 한 사람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제3자가 있는지 전혀 모르셨다면 상대방은 제3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더라도 굉장히 인자하게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나는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는다 라고 했을 텐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제3자를 만나고 있었던 상대방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으니까 헤어짐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헤어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양쪽을 다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더 쌓여가고 신경 쓸 것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그 타이밍을 봐서 잠수 이별을 택하게 된 거예요. 잠수 이별이 아니더라도 그래 그럼 헤어지자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바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이런 대화를 톡이나 DM으로 그렇게 하고 바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관계였던 거예요. 정말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마음 정리 다 해놓고 헤어질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본인의 마음이 편하고 싶거나 본인 자신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어. 이 관계는 답이 없어.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서로에게 계속 쌓여가는 불만을 이제는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을 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이미 사랑의 감정은 다 식어버린 상태라서 책임감으로 만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두 분의 모습을 굉장히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봤을 수도 있고요.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결혼을 할 관계로 알고 있었던 관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의 시선에 의한 그런 프레임인 거죠. 두 분의 관계는 이미 멀어질 만큼 멀어졌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느끼기 어려운 관계가 돼버릴 정도로 다툼이 많았는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은 게 있고 서운한 게 있었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동거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분들이 좀 계셨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상대방에게는 꽤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직면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좀 더 감정적인 측면으로 집중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제3자와의 관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연애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다툼이 너무 심했던 관계라면 상대방은 본인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묵묵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는데요. 속으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회피였던 거죠. 그래서 관계마저도 그냥 회피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수분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크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건데 도박이나 술에 중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이건 앞에서 제3자를 다뤘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도박이나 술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선을 넘은 정도인 거예요.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았다거나 중독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이런 걸 티를 내지 않고 있었을 건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모른 척 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게 돼서 다투다가 자신이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잠수 이별을 택한 경우예요. 상대방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감정을 마주할 용기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분으로 저는 보여져요.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모두 다 상대방이 아직은 어른스럽지 못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괘씸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잘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피해가 많이 없으셨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그럼 이런 과거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좀 볼까요? 여기는 약간 상대방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네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너무 서운했대요. 도통 속을 알 수가 없었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신한테만 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라고 하네요. 관계가 좀 깊어지면 서로가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인색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계나 친구보다 더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앞에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감정들 속에서 상대방은 관계 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스러웠대요. 그리고 본인이 이 관계를 좀 주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좀 한없이 작아지고 이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항상 지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쌓여갔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만남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피가 더 빠르게 보여지긴 하죠. 맞추기 어렵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상대방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의 성별과 관계없이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은 자신이 너무 여러분에게 애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은 것 같았고 자신만 원하는 것 같았고 이걸 자신이 항상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를 하게 된 분도 꽤 있어요. 사실 겉으로는 자존심이 세다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관계를 주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보여지는 모습은 점점 소심하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너무 자괴감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관계를 회피하게 된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여러분은 그래도 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대화도 좀 시도해보고 싸우더라도 관계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인데 상대방이 원래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타협점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했던 게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했던 건 무엇일지 그 속마음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었나 봐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랬던 거는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바랬어요. 여성스러움의 그런 매력 있잖아요. 외적으로 좀 꾸미는 것들, 그리고 자신과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좀 따라와 주기를 바랬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격도 좀 유순하고 자신을 좀 받아들여주는, 이 사람이 어쨌든 황제와 같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건 가부장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지 않고 여러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기가 죽은 건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바랬던 건 여러분이 조금 더 여성스럽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모습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랬어요. 상대방은 대부분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본인이 지고 넘어가는 걸 싫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먼저 지고 들어오길 바랬던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한테 맞춰달라 그러네. 이 관계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굉장히 주장이 셌을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바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황제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교황의 모습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참 가지가지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성스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었으면 했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자신을 케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랬던 게 있었고요. 웬만하면 자기를 다 이해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었거나 했을 때는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헤어짐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어요. 그랬다면 본인은 다시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춰줄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지만 서로가 그 이상의 단계로 갈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동거나 결혼, 썸이라면 커플, 이런 부분으로 서로의 관계가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은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바랬던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가 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여성스러워져야 되고 그리고 내조의 여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상대방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상대방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도 이 관계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사실. 이게 한두 번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피곤한 관계였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쵸? 다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걸 이해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는데요. 재회 시점은 누군가가 꼭 행동을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와 재회 시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가 여러분의 재회 시점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네, 여러분의 카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건 서로의 감정이 그 시간 동안 정리가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회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였더라도 재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 한켠에는 재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재회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상대방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보듬어주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갑자기 통보를 받으면 아무리 마음에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관계다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정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시간이 조금씩 여러분을 더 성장시켜 줄 거예요. 만약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가 없는 상태라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할 수 있는 재회의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게 좀 있는데요. 그게 한 달 내에 있어요.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한 달 내에도 전혀 재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인연이 이제는 정리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 4번 분들 중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연락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재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하고 죄송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미 회피를 하면서 차단한 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을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힘들겠죠. 재회에 대한 영상은 제가 그래도 월에 한두 번은 올리고 있으니까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 때면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회 시점은 누군가가 행동을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포함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럴 거면 재회 영상을 왜 보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마저도 누군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함께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